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못 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 뭐? 국어? 또? 그놈의 국어. 또? 왜? 아침에? 딴 학원 때문에 못 오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수요일 날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모의고사 풀 거야. 다음날 모의고사잖아. 그지? 맞잖아. 안 본 사람 없지? 모의고사. 그래서 너희는 그날 수업 날이 아니니까 오전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 듣고 가면 돼. 수학은 보는 거예요. 어. 문제 풀고 풀이 듣고 가면 돼. 수요일날 수업인 애들은 그거 하고 점심 먹고 수업해야 돼. 그거보단 낫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3월 모의고사는 신경 1도 안 썼잖아. 1도 안 썼잖아. 1도 안 썼거든. 안 중요하니까. 내용이 고1 시험범위라서. 근데 6월 모의고사부터는 좀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조금 정도의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뭐 너희가 나보다 잘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수학은 6월 모의고사부터는 너희 수능범위거든. 맞잖아. 대수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하면서 앞에 배웠던 건데 까먹었던 건들 리마인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20번, 21번, 18번 이런 거 틀렸어. 그럴 수 있지. 문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2번 문제에 로그 계산이 나왔어. 근데 로그 계산 까먹어서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2번 문제에 로그 밑변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왜 틀렸어? 까먹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막으려고. 그래야 그런 게 쌓여서 수능이 가는 거지. 갑자기 수능 준비 1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고3 돼가지고 수능 준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학은.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앞에서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험 전날에 빨간 날이 있으니까 쓰자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 잊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너희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럴 때 잘 활용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니까 힘든 건 아는데 늦잠 자고 싶은 건 알겠지만 나와서 시험 보고 가자. 자, 그래서 200번부터 200번, 201번 혹시 질문 있을까? 오늘 진도는 크게 못 나갈 것 같거든. 어제 해보니까.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막 해. 있어? 201번. 자, 201번에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있는데 가에서 3항, 5항, 7항 곱했더니 125 나왔대. 그럼 요거는 등차건 등비건 거의 유사한데 구조가 이렇게 대칭골 지금 한 칸씩 떨어져 있잖아, 그지? 이렇게 세 개끼리 곱하거나 더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등차 중 항 아니면 등비 중 항을 떠올려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등비 수열이랬으니까 등비 중 항에 의해 양쪽 끝에 대칭골일 때 양쪽 끝에 곱은 가운데의 제곱이다. 요거 이용해서 그럼 얘네들 곱한 게 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이지. 얘가 125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항이 5다. 라는 게 나오고, 다음 나에서 여섯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이것도 일단 분수 나눠서 예분의 예 더하기 예분의 예로 하면 이 정도는 생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여섯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은 뭐 남을까? R제곱. R제곱분의 1. 예분의 예 하면 R제곱. 이렇게 남겠지. 근데 걔가 6분의 13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다섯 번째 항이 단독으로 5인 거 알고 있고 R에 대한 요런 식이 나왔고 요거 가지고 아홉 번째 항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풀면 R값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R값을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아홉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 4번 더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R만 구하면 되겠네. 정확히 하자면 뭐 R 구해도 되지만 R의 제곱 구해도 되지. 그럼 요거 풀어주면 R 4제곱 마이너스 6분의 13R제곱 플러스 1은요. 요 정도 4차 방정식은 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뭐 6 곱해준 다음에 R제곱을 치환해주고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얘가 이렇게 돼서 X값이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나오고 X는 R제곱이었으니까 R제곱이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나온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 했더니 이제 문제에서 공비가 1보다 크댔으니까 1보다 큰 애들끼리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걔도 1보다 커야겠지. R제곱은 2분의 3이다. 그럼 내가 찾는 요 값은 5에다가 얘를 제곱한 4분의 9를 곱하면 끝나겠네. 4분의 45. 이 정도 괜찮을까? 자, 됐으면 넘겨서 202에서 205까지 질문이님. 202에서 205까지 없어? 넘어간다. 206부터 209까지는 206부터 209까지 질문 없어? 진짜? 오. 206번 괜찮디? 얘들아? 206번 지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잘했네. 206번 같은 거 풀어봐서 알겠지만 등비수열에서 문제를 푸는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계속 말하지 지금 풀어봐서 내 말 이해될 거야? 등비수열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가 머릿속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쉬운 문제 제기고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서 등비수열을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다? 인수분해. 특히나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 뭐야? 공통인수로 묶는 거. 등비수열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건 인수분해로 문제 풀 때가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해서 풀면 되고 자 6번부터 9번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 잘했네. 자 210번부터 13번까지 질문 12번 12번 자 212번 보자. 이것도 이제 순서의 문제인데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었대. A에는 등차 수열이야. 근데 그 등차 수열에 항 3개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있었대. 순서대로 가자고.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그 등차 수열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거야. 근데 일단 얘네 셋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왜? 지금 떨어져 있는 간격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중앙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등차 중앙을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떤 수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할 게 얘네들의 간격이 일정하다면 등차 중앙 또는 등비 중앙을 쓰는 거고, 먼저 할 일이. 만약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그럼 이거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안 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얘네 가지고 기본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수식으로. 그지? 그래서 바꿨어. 등차 수열에 얘네들이 이때서 바꿨어. 됐지? 자, 근데 요렇게 놨더니 얘네 세 개의 수가 등비래. 얘네 셋이 등비래. 순서대로 등비래. 그럼 이제 얘네 셋은 뭐 하라는 얘기? 등비 중앙 쓰라는 얘기지. 이제는 얘네 셋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 끝에 곱과 같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고, 전개해야지. 전개하면 a제곱은 똑같으니까 지워지는 거 생략하고, 나머지가 4ad, 4d제곱은 6ad, 5d제곱. 그러니까 고2 정도 되면 얘들아, 이런 거는 너희가 의식적으로 풀어내야 돼. 뭐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닌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D 하나 날려도 된다는 얘기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D 하나씩 날려주면 4A, 4D, 6A, 5D. 통장들 보이네? D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식을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주면 세 개의 항이 바뀌지. D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D 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으니까 마이너스 5A, 마지막 마이너스 11A가 되겠다. 뭐 구하래? R값을 구하시오. 나 뭐 잘못했냐? D 자리에 마이너스 3A구나. 미안. D 자리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네 셋에 보니까 공비는 3이네. 앞부분은 좀 쉬웠지? 자, 다음 넘겨서 14번부터 17번까지 질문. 14번. 로그 계산 까먹어서? 14번. 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게 이제 로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건데,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 뭐 당연하지. 밑에 A, B, C가 있으니까 얘네 셋이 등비를 이룬대. A, B, C가 등비래. 그러면 당연히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할 일은 뻔하지. 이거 준 거고. 자, 다음 주어진 로그식을 변형하래. 보니까 밑이 A제곱이고 진수가 X인 요딴 애가 있었네. 바꿉시다. 그럼 일단 최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건 밑에 있는 지수가 거지럭거리니까 얘 앞으로 보내버리자. 밑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보내면 역수로 가지. 2분의 1 로그 A의 X 분의 1. 자, 깔끔하게 좀 바꾸자. 일단 2분의 1은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2로 바뀔 거고, 로그 A의 X분의 1도 냅둬도 되지만 굳이 분수꼴로 나타낼 필요 없으니까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서 전체 수가 역수로 바뀌니까 로그 X의 A로 바뀔 수 있겠다. 얘가 가장 깔끔한 형태지. 괜찮을까 이거? 로그 계산?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로그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 C의 제곱의 X는 2분의 1 로그 C의 X분의 1이므로 최종적으로 2의 로그 X의 C로 바꾸는 게 가장 이쁘겠다. 근데 그 둘을 더하시오. 얘네들을 더하시오. 그러면 2로 묶었다라고 친다면 로그 X의 A 더하기 로그 X의 C니까 한 번에 갑시다. 로그 X의 AC가 되겠지. 근데 최대한 바꾸랬으니까 AC가 뭐야? B제곱이지? 2 로그 X의 B제곱. 그럼 얘 제곱 앞으로 보내버리면 4 로그 X의 B. 얘가 정답. 근데 이게 보기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밑변환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 정도 로그 계산은 한번 보면 또 기억날 거고. 자, 질문 더 없니? 없으면 넘겨서 18부터 21까지 질문. 없음? 20번.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때 두 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얘네 셋이 등차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미 K 값이 나와야지. 예지야, 여기서 K 몇이겠어? AN 자체가 공차가 6인 등차야. 그 등차 수열의 일부분인 두 번째 항과 K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또 다시 등차래. 등차 수열에서 일부분을 떼냈더니 또 등차래. 그러려면 K는 몇이어야 돼? 5여야지. 간격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2, 5, 8. 그지? 그래서 K 값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다음. 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이 등비례. 근데 K가 오랬으니까 5라고 쓸게. 이렇게 세 개가 등비례. 그럼 얘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바꾸자. 얘는 A고 얘는 A 플러스 D인데 D 줬으니까 A 플러스 6이라고 쓰자. 그다음 얘도 원래는 A 플러스 4D지만 D 아니까 이렇게 쓰자. 요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또 똑같이 하면 되지. 가운데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다. 이거 풀면 되지 않을까? A제곱 날려주고 A는 3이겠네. 그래서 K가 5, A가 3, 정답 8. 이 정도면 괜찮을까? 자, 21번까지 더 없니? 없으면 넘겨서 22부터 25까지. 없어? 얘들아, 25번은 너희가 그냥 관념적으로 풀었을 텐데. 잘했어. 그렇게 푸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닮은 도형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걔네들 가지고 뭐 반지름이니 넓이니 둘레니 뭐 일단 부피니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리고 그때 그 등비 수열의 공비는 당연히 뭐겠어? 닮은 비겠지.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들아, 너희가 어렸을 때 닮은 비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떠올려봐.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25번처럼 지금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니? 그러면 원은 당연히 닮은 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원들의 닮은 비가 곧 공비가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원들이 지금 우리가 굳이 구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문제에서 풀 때는 원들이 점점 커지는데 반지름이 예를 들어 2배씩 되고 있다 치자. 반지름이 2배씩 커지고 있어. 그러면 공비는 2겠지. 왜? 닮은 비가 1대2니까. 이해됐을까? 그런데 이런 것만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서 원의 둘레로 생각해보자. 원의 반지름이 2배씩 되고 있어. 닮은 비 1대2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때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1대2라는 비율 또는 공비가 2라는 게 깨지니? 안 깨져. 유지돼. 여기까지 괜찮아? 또나 그러면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공비는? 넓이. 공비는 몇으로 바뀌어? 원래 공비는 닮은 비는 1대2였어. 공비가 2야. 4지. 1대4 되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공비는 4가 되지. 넓이니까. 공비를 제곱하게 되잖아. 내 말 이해됐을까? 그러면 만약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9가 됐다 쳐. 9야. 아니면 뭐 정육면체가 있어서 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야. 또는 9가 있어서 반지름의 비가 1대2야. 근데 부피야. 그럼 어떻게 돼? 공비는 8이 되겠지. 세제곱이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비례식 비에서 알잖아 얘들아.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 기억나지 얘들아?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비는 A제곱 대 B제곱이고 부피비는 A세제곱 대 B세제곱이잖아. 그치? 그게 공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지. 오케이? 자, 됐으면 넘겨서 26부터 29까지 해서 28, 29 말고 있니? 26, 27 어때? 괜찮아? 안 되는 사람 있니? 없어? 돼? 말을 해. 자, 27번 하나만 하고 다음 거로 가봅시다. 앞부분이 생각보다는 없네. 질문이. 자, 27번.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기본기는 고1 때 끝났지. 직육면체가 있었고 세변의 길이를 LMN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에서 얘네 셋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기본이지.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차 한 번씩 더하고 빼는 걸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얘는 등차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분수 나오잖아. 여기가 R분의 A 되잖아. 그거 싫으니까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뭐 누구는 누구처럼 먼저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아무데나 가로 세로 높이로 할게.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는 불만 없을 거고.
자,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이제 준거를 봅시다. 첫 번째, 부피가 64다. 그러면 부피가 64랬으니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거잖아. A 세제곱 R 세제곱이 부피지. 얘가 64래. 그러면 AR은 4구나. 요거 나왔고, 다음 두 번째, 모서리의 총합이 56이다. 모서리의 총합. 그러면 A 4개 있지. AR도 4개 있지. AR 제곱도 4개 있는 거지. 4개씩 더했더니 56이래. 그러면 계산 바로 가자. 하나씩 더한 값은 14라는 소리지. 그지? 4개씩 다 더한 게 56이니까 하나씩 더하면 4로 나눈 값이지. 14다. 자, 이때 건널비 구하시오. 건널비는 이렇게 곱해서 2개, 이렇게 곱해서 2개, 이렇게 곱해서 2개지. 그지? 그래서 곱해보면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의 2배. 얘가 건널비. 이거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 수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래. 이렇게 식 가지고 무언가를 푸는 문제에서 대부분이 어떤 값을 줄 거야. 그리고 어떤 값을 구하래.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인수분해라고 공통인수로 묶는 아주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이 나오도록 얘를 살짝만 조작해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공통인수는 A제곱 R이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A제곱 R로 꺼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보다 조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애가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굳이 A제곱 R을 다 꺼내지 말고 누구만 꺼내면 돼? AR만 꺼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2에다가 AR만 꺼내면 여기서 AR만 꺼냈어? 그럼 남는 게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되지. 됐네? 얘 알잖아. 얘 알잖아. 끝. 그래서 정답 2 곱하기 4 곱하기 14가 되겠네. 정답 112. 자, 다음 228번. 자, 228번은 너희가 그림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못 푼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실상은 진짜 별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문제 못 푼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비수열에서 특히나 등비수열에서 문제를 푸는데 가장 많이 쓰는 실마리 중에 하나가 뭐다?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는 인수분해 꼭 좀 기억하고. 자, 228번 반원이 있었는데 이 반원 위에 한 점 C를 잡고 A랑 C랑 있고 C랑 B랑 이었대.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지. 기현아 뭐야? 지금 딱 이 그림에서 네가 하나만 추가할 거야. 뭐 할 거야?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이 그림 자체로. OC? 맞는 말인데 그냥 여기서 네가 이 그림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치, 직각삼각형이지. 여기 직각이지 얘들아, 그치? 당연한 얘기. 자, 다음 이제 여기서 문제 더 가자. C에서 원의 중심까지 하나 더 이었대. 딱 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씨네. A씨랑 OC랑 BC랑 순서대로 등비래. 그럼 배운 대로 하자. 얘가 A고, 얘가 AR이고, 얘가 AR 제곱이라는 소리지. 등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반원, 4분원 나오면 맨날 하던 짓. 얘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반지름이겠고 여기도 반지름이지. 그럼 여기까지 표현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C분의 BC야. 그럼 AC 분의 BC A분의 AR 제곱 R 제곱이네. R 제곱 구하시오 라는 문제지. 이 문제는 R 제곱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저 형태를 딱 봤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유일하고 너희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짓이 뭐밖에 없어? 피타고라스지 뭐. 유일한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씁시다. A제곱 플러스 A제곱 R 4제곱은 요거 더하면 2AR이니까 제곱하면 4A제곱 R제곱. 자, 여기서 마찬가지 A제곱은 양수가 확정이니까 A제곱 다 날려도 상관없지. 1 R 4제곱 4R제곱. R에 대한 4차 방정식. 그리고 나는 R값 구할 것도 없어. R제곱만 구하면 돼. 그래서 R 4제곱 마이너스 4R제곱 플러스 1은 0.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 써야지. 2 풀마 루트 3. 그럼 X가 지금 R제곱이지? 그럼 내가 찾는 R제곱이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소리고 하나 둘 중에 누가 맞아? 당연히 보기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답이라고 하겠지만 왜 얘가 답이야? 왜 얘는 안 돼? 양수여야지 R제곱은, 그지? 근데 얘도 양수인데? 왜일까? 왜 답이 얘가 아니라 얘일까? 점점 커져서. 틀린 말은 아닌데. 얘들아,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뭐 줬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거 줬지. AC, OC, BC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봐봐. AC분의 BC야. AC분의 BC야. 작은 것분의 큰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작은 것분의 큰 거, 이 분수의 값은 0보다 크다를 넘어서야지. 뭐야? 1보다 커야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커야지. 분모가 작은 수고 분자가 큰 수면 양수일 때 그 수 1보다 무조건 큰 수 아니야? 5분의 7, 5분의 8 뭐가 됐든 간에 1보다 크잖아. 맞아? 얘들아?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다를 넘어서서 1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진 않지. 그지? 얘가 1점 몇이니까.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것도 등비수열에서는 맨날 우리가 양수다 요것만 판단했지만 분수꼴에서 특히나 등비에서 분수꼴에서 분모랑 분자가 누가 큰지 작은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값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작다로 봐야지. 그지? 기준이. 요게 228번이었고 자, 그 옆에 229번 봅시다. 요거 조금 까다롭지? (229번) 볼게.
이거 혹시 풀어서 맞은 사람 있나? 29번. 없어? 자, 천천히 해보자. 충분히 이해할 만 하거든?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었다. 자, 이때 그 수열, 등차 수열 AN의 모든 항은 정수래. 모든 항이 정수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정수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모든 항이 정수래. 근데 우리는 공차가 양수인 건 알아. 이 수열은 점점 커지는 정수야. 맞아? 그러면 정수가 커지면 언젠가는 아무리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도 언젠가는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공차는 더 정확하게 쓰자. 공차는 뭐다? 자연수지. 0보다 큰 정수는 자연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됐지? 문제에서 공차가 0보다 크다며. 근데 0보다 큰 수는 별의별 게 많잖아. 근데 만약에 공차가 분수야. 쉽게 말해서 얘가 분수야. 그럼 이 말이 안 맞지.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차는 자연수다라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다음. 나가 중요하지? 이제 나가 핵심인데 나를 봅시다. 그 수열에 이러한 수열, 등차 수열에 7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랑 K번째 항이 있는데 요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8보다 큰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즉 8보다 큰 자연수였으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 항인 거지. 요 세 개의 항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그럼 아까 했던 문제를 떠올리면서 일단 얘네가 등비 수열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누구의 일부야? 등차 수열의 일부니까 식으로 표현해야겠지. 지금 K가 몇인지, K가 9인지 8인지 10인지 모르니까 얘네들의 간격은 일정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있던 건 등차 중항은 일단 못 쓰지,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이지. 괜찮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저 셋이 등비 수열이 이랬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아까 했듯이 얘 제곱은 얘랑 곱한 거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미지수가 3개나 되니까 좀 복잡하잖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자. 근데 문제 끝까지 읽어보자. 네모칸 마지막 끝에, 네모칸 바깥에, 맨 마지막 줄에 AK는 144래. 얘가 144래. 그러면 내가 표현으로는 이렇게 등호를 붙여놨지만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쓸 거는 얘잖아. 얘를 쓸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떡하니 수가 떡 있는 거지. 하지만 얘는 뭐야?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지. AK번째 AK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얘가 144래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식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얘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하자. 조금만.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꿀게.
이해되지 얘들아? 요거 이항했어? 요거 이항했는데 부호 바뀌니까 괄호 안쪽 부호 바꾼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정리했겠어? A로 얘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합쳐져 봐 얘들아. 생각해 봐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미지수가 3개야. A, D, K. 원래대로.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등비중앙 써야 되잖아. 근데 있는 그대로 등비중앙 쓰면 미지수가 A, D, K 3개란 말이야. 근데 얘가 144랬으니까 그 식을 가지고 A로 정리한 다음에 얘를 A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등비중앙을 쓰면 미지수 중에 A는 없겠지. 그러면 아까보단 낫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여기 있는 A 대신에 얘를 얘한테도 넣을게. 넣어주면 자 A 자리에 얘 집어넣어서 144에 조금만 머리 써보자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KD는 계산이 안 되지. 대신에 요거 D 1 곱하기 D 있지. 이 D랑 6D랑 계산 될 거 아니야. 그럼 7D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7막 KD라고 써도 되겠네? 괜찮을까? 계산 되니까. 그럼 얘도 A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144 플러스 7D에 D가 더해지니까 8D가 됐네? 8막 KD.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이 하얀 부분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K-1D 얘네 셋 가지고 등비중항을 써야 되는데 미지수가 졸라 많잖아. 그래서 이 등식을 이용해서 살짝 식을 변형해서 얘랑 얘 가지고 등비중항을 써보자고. 숫자가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왜냐면 아까보다 숫자는 좀 더러워졌지만 미지수는 확실히 2개로 줄었잖아. 그치? 됐지?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등비중항을 해볼게. 조금 쓰기 귀찮지만 그냥 봐. 가운데의 제곱은 됐지?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 끝에 곱과 같다. 괜찮을까? 얘들아 뭐 내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닌 거 알지 얘들아? 그냥 식이 좀 복잡해서 복잡해 보이는 거야. 얘 제곱했고 얘랑 곱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오히려 이런 거 풀 때는 이딴 거 계산하는 거 아닌 거야. 이런 걸 왜 계산해? 냅둬. 알겠지? 암산 잘한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이지 얘들아 생각보다 간단해진다는 거. 144 제곱 날라갈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지금 문제에서 D가 자연수라며. 자연수 확정이지. 그럼 여기 있는 3개네? 3개의 한 덩어리에서 D 하나씩 날려도 무방하잖아. 그지? 그럼 날린 다음에 써볼게. 2 곱하기 144의 8마 K 더하기 8마 K의 전체 제곱의 D는 144 곱하기 7마 K다. 요딴 식만 남지. 그럼 여기에서 K로 정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D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D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볼게. 그래서 얘를 이항할게. 그러면 식이 8마 K의 전체 제곱의 D는 이거 이항했어?
그럼 여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2, 144, 8마 K가 붙겠지? 또 전개하지 말고 144로 묶자. 묶으면 여긴 7마 K 남지? 여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8마 K 남지? 보여? 그럼 계산하자. 이거 마이너스 16 플러스 2K지. 그럼 7마 K랑 계산하면 여기에 남는 게 K-9만 남겠다. 됐어? 얘들아? 식 정리한 거 이해됐니?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등차건 등비건 얘들아, 이런 게 이 문제 푸는 이 수식 계산하는 과정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돼. 등차건 등비건 무슨 수열이건 간에 얘들아, 수식으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나중 얘기야. 지금 봐도 알겠지만 복잡하지 않니? 복잡하잖아. 푼 사람 없다며. 복잡해. 근데 풀이 방법 이거 수식 가지고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봐도 알겠지만 수열에서 당연히 지금 내가 하는 말에는 얘들아 기본적인 문제 있지. 그냥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 그거 제외하고 너희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감 안 오는 거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서 수식으로 모든 걸 다 수식화시켜서 문제를 계산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 태도 있지. 그 방법은 가장 나중에 생각하래야. 왜? 제일 귀찮고 제일 복잡하거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오히려 얘들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지름길이야. 얘네들 간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네들 간에 무슨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또 다른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공통인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찾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안 찾아지면 얘네들의 관계성이 없어. 규칙도 없어. 떨어져 있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하면서 하는 거야. 수식으로 해결하는 건. 수열에서 수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복잡하단 말이야 얘들아.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3개인데. 알겠지? 수식으로 해결하는 거. 지금 이런 문제처럼 수식으로 해결하는 건 가장 나중에 선택지야. 알겠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이렇게 풀려고 하면 니네가 피곤해. 물론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얘처럼. 근데 아닌 문제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아닌 문제들까지 수식으로 풀려고 한다? 그럼 니네 수열 못해. 얘들아. 알겠지? 그 스탠스는 꼭 좀 유지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야? 수식으로 해결하는 건 가장 나중에 하는 거야. 제일 귀찮은 거거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유사성이 있으니까 조금 이쁘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요 식이 정리된 식이 K-8의 전체 제곱에 D를 곱한 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9다. 요렇게 식이 정리되면 끝이야. 이 식 괜찮을까? 내가 144를 굳이 여기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겠지. 144를 소인수분해했어. 144는 너희가 알다시피 12의 제곱이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냐?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 D는 자연수야. 그리고 문제에서 당연히 K도 자연수래. 8보다 큰 자연수래. 자연수의 제곱에다 자연수를 곱했대. 그리고 얘도 자연수여야겠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근데 생각해봐라. K-8과 K-9는 1 차이 나는 수지. 이거 제곱은 신경 끄고 얘들아. K가 8보다 커? K가 8보다 커? 그럼 여기서도 보겠지만 K는 9보다도 커야 돼. 그지? K가 9면 이쪽 0이니까 얘가 0 될 수는 없잖아. K는 9보다 커?
됐지? K가 9보다 큰 수인데 이거 제곱 없어? 없다고 생각해? K-8과 K 플러스 9는 딱 1차이 나는 수지. 야 얘들아 K-8이랑 K-9랑 같을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 말은 K-8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 돼? 무조건? 같다라기보다는 얘 K-8의 제곱은 누구랑 연관성이 먼저 찾아줘야 돼? 얘랑 찾아야 돼. 이해됨? K-8이랑 K-9랑은 같을 여지가 거의 없잖아. 1 차이 나는 수니까. 근데 여튼간에 얘랑 똑같은 수라며. 그럼 얘도 곱하기 꼴로 우리가 정리한 거고 얘도 곱하기 꼴로 최대한 정리한 거잖아. 그럼 이 곱하기를 이루는 얘네 이 요소 소인수들 중에서 누가 누구랑 매칭이 될 거냐는 얘기잖아. 그때 K-8과 K-9는 매칭이 될 수가 없다고. 왜? 1차이 나는 수인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요 K-8의 제곱에서 얘가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가고 남은 애가 얘를 이루겠지. 얘까지 합쳐져서. 구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게 정해졌지. 첫 번째, K-8이 1이면 어떨까? 즉, 뭐야? K-8이 얘의 소인수로 들어가면 되잖아. 약수, 쉽게 말해. 자, 근데 K-8이 1이라면 K가 9란 소리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 K가 9면 얘가 0되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야 얘들아? 미지수가 2개잖아? 식이 하나잖아? 못 풀지. 하지만 풀 수 있지. 왜? K와 D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렸으니까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풀자는 얘기야. 내 말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니네 복수수까지 배웠는데 자연수 조건 나와서 무조건 쓰는 거야. 다음 K-8이 될 수 있는 수는 그 다음으로는 이겠지. 얘의 약수. 그럼 K가 10이란 소리지? 그럼 K가 10이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2의 제곱, 여기서 2의 제곱 떨어져 나가고 이 나머지가 D겠지. 이 얘기야. 난 뒤에는 관심 없어. K 값이 알고 싶은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치? 그러니까 요까지만. 말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세 번째, K-8이 3이 될 수 있겠지? 가능하지? K-8이 4일 수도 있겠지? 여덟까? 전화, 그 다음으로 K-8이 될 수 있는 수가 누구 있어? K-8이 1, 2, 3, 4까지 해서 그 다음은? 얘를 제곱했을 때 얘의 일부분이어야 돼. 어? 8. 생각해봐. 얘가 8이야? 얘가 8이면 얘의 제곱은 64지. 2가 6개 있지. 4개밖에 없는데?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은 2제곱 3제곱이잖아. 있잖아. 가능하지? 그 다음으로는 하려나? K-8이 될 수 있는 다음 수 12. K값이 될 수 있는 건 5개. 더하면 67.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최후의 방법이야.
수열에서 수식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낸다라는 건 가장 귀찮고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나중의 선택지야. 제일 귀찮아. 수열은 수열은 태생적으로 미지수가 3개거든. 무슨 수열이건. 첫 번째 항, 공차 또는 공비, 항의 개수. 셋 다 미지수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식으로 푼다? 일단 지옥행 확정이야. 졸라 귀찮아.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제발 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너희가 찾아야지. 규칙성이 있을까? 관계성이 있을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찾고 찾았는데 안 되면 그제서야 하는 거지. 스탠스가 이렇게 잡혀야 돼. 수열 문제 풀 땐. 오케이?